안녕하세요, 칼린입니다. 제가 아직 아침이에요. 잠이 덜 깼는지 목소리가 아직 덜 깨어나서 잘 마시지도 않는 탄산 음료까지 마셔봤는데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네요. 예, 이 막힌 목소리가 한 번씩 말썽을 피우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지난 밤에 제가 좀 사실 이제 그 배경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밤에 조명하고 아침에 그 자연 조명하고 느낌이 달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여러분께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될 수 있으면 그것이 밤에 찍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제도 제가 좀 낮에 과로를 했더니 예, 어제는 일하는 일하고 과로를 했다기보다 일 처리를 하는 일하고 과로를 했어요. 예, 버스를 잘못 타서 제가 어제 이제 구청에 볼 일이 있었는데 제 사업장 관할구청으로 가야 되는데 멍청하게 세상에 그냥 제가 익숙한 구청으로 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기가 익숙한 곳 코스만 생각한 거죠. 제가 글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에 갔더니 관할구청으로 가서 처리를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그렇구나. 제가 행정이 참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참 제 사업장에 속해 있는 관할구청이 멀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어떤 교통상으로 멀어요. 그래서 뚜벅이인 저로서는 택시를 타고 갈까 하다가 그래 뭐 어제 여유 있으니까 이참에 운동 겸 해서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가자 해서 가는데 또 뭐에 홀렸는지 버스 정거장을 잘못 내려가고 정말 거기가 택시가 안 다니는 곳이거든요. 전 거기서 그냥 택시를 타려고 했어요. 근데 택시가 안 다니는 곳에 진짜 허벌판 같은 곳에 딱 내렸는데 버스도 안 오고 택시도 안 오고 그래서 한 3정거장을 또 걸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제 거의 한 4시간, 5시간을 그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일을 하나를 처리하는데 계속 그래도 제가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는 제가 그 자격증 시스템을 드디어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가르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아서 그거 이제 그 등록세라고 그러죠. 예, 신고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게 그래 축하하는 메시지인가 보다 하고 실컷 걸었어요. 오랜만에 운동도 하고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스스로 축하해주자 그랬더니 저녁엔 좀 몸살기도 나오고 맨날 앉아서 상담만 하다가 막 너무 많이 걸어 다녔더니 발도 아프고 낮에 사무실에서 잠깐 잤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하여튼간 그래서 약에 취해서 한번 또 실컷 자고 나니 제 목소리가 이렇게 또 한참 좀 가라앉아 있네요. 자, 오늘 연인카드 한번 볼게요. 앞에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변명하느니라. 자, 6번 연인카드는요, 결합을 뜻하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무슨 별이냐. 다비드의 별이에요. 자, 양과 하늘, 꼭지점이 위로 향한 게 양이고요. 이제 꼭지점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아래로 향한 것이, 음이에요. 음양의 조합, 결합. 를 뜻하는 다비드의 별이에요. 그 상세한 설명은 조금 더 찾아보셔도 좋고요. 제가 뭐 블로그에 쓸 수 있으면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비롯돼서 나온
그 키워드가 연합, 통합, 상호 보완, 재편, 사랑. 사랑이 일단 주제가 되겠죠. 자, 5번에서도 사랑이에요. 근데 5번 교황의 사랑은 내리사랑, 수직적 사랑이라면 6번의 사랑은 공평하고 평등하고, 예, 그래서 서로 믿고 매력적이고 대화가 통하고 행운이 따르는 결합이에요. 시너지라고 그러죠. 서로 잘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우린 어쩜 이렇게 잘 통할까?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죠. 너는 나의 뭐야 이러면서 육체적이기도 해요. 어쨌거나 서로 잘 맞는다 한다면 대화가 통하고 신체적으로 통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걸 무시할 수 없겠죠. 육체적인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랑에 뭐 하나가 빠진다?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기도 하죠. 호감을 가진. 그래서 여기 이제 결정판. 정신과 육체가 잘 조화되는 로맨스적인 관계를 뜻해요. 참 욕심쟁이다, 그쵸? 근데 원래 사랑은 욕심쟁이에요. 예. 서로 간의 그 느낌을 단순하게 그냥 이러고 넘어간다면 사랑이 아니겠죠.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두근거리는 말랑말랑한 기분 좋음을, 그걸로써 행복함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싶은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 5번 교환 카드는 위아래 수직적인 사랑이라면 6번은 공정하고 공평하고 서로 어울리는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다툼이에요. 갈등, 다툼. 예. 넌 날 알잖아. 알아줘. 네가 알아줘, 내가 알아줘. 막 이렇게. 예. 너가 날 잘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왜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연인 카드는 로맨스적이고 상당히 사랑을 대표하면서도 그만큼 또 그에 대한 다툼이라든가 갈등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의견을 투합해서 만났지만 그 서로의 차이점을 서로 발견하고 찾아가고 알아가고 알게 되고 하면서 겪는 일종의 또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돼서 죽을 때까지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서는 이제 엄마, 아빠, 가족에 대한 사랑을 좀 배우게 되고요. 그 안에서, 가족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받는 사랑, 보호되는 사랑, 그리고 커서는 우정 같은 사랑, 또 커서 육체적이고 축체적인 사랑, 그리고 더 자라서는 또 아우르는 보살피는 사랑을 성숙되고 보살피고 내어주는 사랑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포괄적으로 감싸할 수 있는 사랑, 끝에는 범우주적인 사랑으로 가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은둔자 정도 돼야지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성인이 돼서 청년기라고 그러죠. 아름답고 찬란한 그 시기에 해야 될 게 이 6번의 사랑 같아요. 청춘들의 사랑. 오늘 그 청춘들의 사랑에 대한 카드 얘네들도 봐볼게요. 우리 쌩쌩하니까 젊고 아름답잖아요.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서로 괜찮나? 하면서 괜찮을까? 여기 보시죠. 스팀펑크 카드는 그걸 참 되게 잘 표현했네요. 손은 이미 잡았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6번 수를 가지신 분 호불호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좋다 싫다가 좀 확실하세요. 예. 그게 이제 여기서 나타난 거죠. 괜찮을까? 근데 천사르죠. 한번 해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눈치만 보지 말고 한번 해봐.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6번 카드가 중매인 카드로도 좀 쓰기도 해요. 5번도 중매인이지만 5번은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좀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랑 잘 아는 사람, 윗사람이라든가 뭐 이렇게 업체, 결혼정보 업체, 어플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중개, 중매인의 느낌이라면요. 6번은 조금 더 실점, 천사가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이 두 분 간의 느낌, 케미스트리적인 어떤 기운, 우리 뭐 또 점성술로 보면 뭐 점성술이나 이런 쪽 신비주의에서 보면은 수호천사, 우리나라 또 동양의 점성으로 보면 뭐 귀인이라든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돕다 하잖아요. 중매 삼신할머니 그러면 아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고요. 여기 보면 자 무슨 오픈카 야타한 것 같은데요. 막 사랑에 넘쳐서요. 저 여기 보이시 이거 무서운 카드예요. 생각보다 물속으로 다이빙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사랑에 눈이 멀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쵸?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가장 뭔가 로맨틱하고 가슴 떨리는 사랑을 할 때는 정말 우리 죽을 때까지 그때는 정말 멘탈이 제정신은 아니죠? 그래도 이럴 때 이런 되게 그 절정적인 순간을 맛볼 수 있는 것 또한 이 사랑이 주는 특별한 감정이 아닐까. 예, 그래서 이렇게 다이빙하고 우리 중리산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분이라든가 느낌을 충분히 표현해 준 게 이 카드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왠지 막 저는 이거 보면 되게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서로 눈을 감고 몸은 묶여 있는데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건 꼬여버린 거잖아요. 묶여 있고 꼬여버린 거니까 눈을 떴을 때 당신 왜 거기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되게 로맨틱한 것 같지만 글쎄 참 너무 현실적인 카드예요. 예, 동상이몽처럼 그죠? 그리고 또다게 보면 뭔가 서로 좋긴 좋은데 서로의 단점을 보지 않고 그 이게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이 관계를 버티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서도 이 뜨거운 사랑을 서로 유지할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사랑에 빠져있기 위해서 각자만의 상상 속에 빠져있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네, 너무 늘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이렇게 준비했어요. 감정의 온도란 책 오늘 준비했는데요. 제가 아까 저도 안 읽었어요. 이 부분을. 근데 딱 열었더니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플 준비가 됐나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 카드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이 카드 같아요. 이 카드. 너무 잘 어울리는 카드예요. 예, 볼게요. 사랑의 온도 끌어올리기. 사랑보다 앞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한 지 10년째 아이를 하나를 둔 가정주부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요. 연애를 할 때는 말을 아끼는 남편의 진중한 성격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말없는 남편 때문에 너무 속이 탄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생긴 곤란한 일을 집에 와서 풀어놓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심리가 작동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족에 대한 배려 때문입니다. 회사 일로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거나 한창 공부할 나이에 있는 자녀가 괜히 아빠 때문에 흔들릴까봐 겁나는 것이죠. 되게 공감이 되네요. 많은 남편들이 그런 얘기를 집에 가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괜히 식구들 신경만 더 쓰이게 되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남자의 마음속에 아버지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내가 아무리 다그쳐도 입을 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혼자 알고 있는 게 모두를 위해 좋다는 이타적인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을 다뭅니다. 아니면
그냥 좀 신경 쓰는 일이 있지만 곧 잘 해결될 거야 라고 두리뭉실하게 희망적인 말만 합니다. 책임감 있는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은 것이지요.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럴 땐 남편의 상황을 캐내려고 집요하게 파고들지 마세요. 남편은 더욱 방어적이 될 뿐입니다. 널 위해서 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바꾸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맞아요. 널 위해서야 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속의 믿음과 그 그 믿음과 그 올바르다라는 기준이 너무 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정말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 있으시다면요. 한 번쯤은 상대를 위해서가 이게 진짜 맞는가도 한 번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 이거 정말 사람 너무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 저는 진짜 이 부분에 반성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든든한 가정의 모습을 아내 쪽에서 더 지켜주려고 노력하면 어떨까요? 예, 일단은 이런 분들이 옆에 있다면요. 그 부분을 인정하고 지켜주시는 게 우선이기는 해요. 근데 내 답답한 속은. 그죠? 아침마다 힘내서 출근하는 당신을 보면 고맙다고 내 마음도 짠해. 내가 말을 안 해도 아내는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하고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예, 믿음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도 서서히 마음을 열고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 용기가 생길지도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드네요. 자, 이런 이유 말고도 남편이 직장에서의 일을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 일이 정리되면 말하려고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사업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떻게 식구들이 충격받지 않고 잘 받아들이게 할지 망설이는 것이죠.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지만 사회생활을 안 해본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해를 못하죠.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산다는 건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자, 일단 끝까지 읽어볼게요. 오늘은 아침이라 그냥 제 맘대로. 이런 예에 해당한다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걱정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고 무슨 일인지 말해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말해도 된다 라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왜 있잖아요. 저도 말하는 게 약간 고압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걔가 선생님 같다 그러잖아요. 너무 완벽하고 선생님 같은 성향, 특히 교황의 성향이 있는 4번 황제 교황 성향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말투가 딱딱하고 상대가 느낄 때 고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상대가 더 위축되고 짜증내고요. 힘들어해요. 왜? 또 뭘 가르치려고. 뭐 이러면서 그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위축돼서 더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황이라든가 황제나 뭐 힘카드나 이렇게 좀 힘카드도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게 좀 있거든. 주도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요. 사실은 일단 상대를 편안하게 릴렉스 시켜주는 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예, 저도 시행착오를 어마무지하게 겪고 나서 알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 있다. 그러면은 남편이 자꾸 내가 얘기하는데 뭐 무슨 일인데 말해봐. 그런데 막 짜증부터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마음 변했나?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한테 내가
그런 고압적이거나 스트레스적인 어떤 느낌을 준 게 있구나, 상처를 준 게 있구나 라고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게 좋으세요. 자, 이 얘기 여기서 더 읽기보다는 더 읽고 아예 얘기할게요. 제가 종종 꺼내 읽고 다시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레잉 바디오의 사랑 예찬인데,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은 세계 법칙들에 의해서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랑은 끈덕지게 이어지는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최초의 장애물, 최초의 심각한 대립, 최초의 권태와 마주하여 사랑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사랑에 대한 커다란 왜곡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공간과 세계와 시간이 사랑에 부과하는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가누고 매몰차게 극복해가는 그런 사랑일 것입니다. 다시 남편과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여겼을 거예요. 여기 이 카드처럼 그죠? 물속에 그냥 뛰어드는 그런 사랑. 예, 그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느꼈겠지요. 사랑에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삶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를 돈독하게 하는 법, 요거는 한번 볼게요. 휴일 아침 아내와 함께 뒷산에 올라 보온병에 담아온 따끈한 커피를 나누어 마신다. 휴일 점심 남편과 함께 공원 산책하러 나가 햇살 좋은 벤치에 앉아 김밥 도시락을 나눠 먹는다. 밥은 먹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문자의 메시지지만 남편의 가슴을 찡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란 얘기죠? 쉬어가면서 해요 하면서 남편의 배려 깊은 문자 메시지는 아내의 집안일을 한결 가볍게 만듭니다. 이거 중요해요. 저는 이 역으로 집에서 뭐 하냐는 타박을 참 많이 뭐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양복 속주머니에 넣어둔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해라는 손편지는 남편의 길을 팍팍 살려줍니다. 제가 이렇게 안 했으니까 넌 집에서 뭐하니? 이런 얘기 들었겠죠? 남자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인정욕구입니다. 당신이 최고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 당신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을 남편을 춤추게 만듭니다. 전 예전에 이게 되게 유치하다고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근데요, 안 돼요, 여러분. 유치해도 해야 됩니다. 사랑은 유치한 거예요. 저는 사랑이 유치하다는 것을 제가 가장 소중한 모든 것들을 잃고 나서야 사실 깨닫게 되었어요. 예, 하지만 솔직히 그 잃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은 당연히 아프고 뭐 힘들고 아프고 할 때가 있지만 사실 후회하진 않아요. 그때 미숙한 저 또한 저이기 때문에 그 미숙해서 힘들었던 그 과정 또한 저는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갖고 있거든요. 예. 제가 좀 최근에 근래 상담 좀 깊게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사연이 이 6번이에요. 오리지널 6번 분이라 제 연구 대상도 되세요. 연구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정말 저는 그분 덕에 사랑이란 주제를 정말 디테일하고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에겐 또 하나의 러버의 이 러버의 그 아주 모범적인 어떤 그 스승님, 사랑을 정말 제대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준 저의 이쪽 스승님이 되신 분이 스승님 같은, 그러면서 저의 제자이기도 하시지만 예, 저는 진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한번 인연이 되면은 도반으로서 이제 계속 함께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그분 같은 경우는 부인과 함께
둘 다 이 러브 성향이 너무 강하세요. 예, 예. 러브 성향이 너무 강하셔서 그래서 상처가 너무 깊어지고 커지고 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근데 사실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랑에 대한 배신감은요,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약간 그분들은 첫사랑 같은 느낌? 너무너무 그 신선하고 깨끗하고 막 그런 첫사랑 같은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은 첫사랑 느낌이라서 더더욱 서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거 무서워요. 저는 이제 조금 일찌감치 이제 첫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예전에 그랬는데도 상당히 힘들긴 했어요. 예, 그러함에도 힘들고 결국에 이제 뭐 좋은 결론을 못 냈지만 그래도 그 성숙된 과정을 이제 많이 겪어봤지만 이분들은 그거를 그 다른 경험을 못한 상태에서 오롯이 그들만의 그 신성하고 아름다웠던 그 사랑을 그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약한 첫사랑, 그래서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뿌리가 너무 약해서 그걸 지켜나가기에, 평생을 지켜나가기에는 사실 어찌 보면은 불가능할 확률이 높아요. 저도 첫사랑을 선택하지 못한 게 그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너무 좋은 건 맞는데요. 그 사람을 평생 사랑할 수 없다. 왜냐면 뭔가 이렇게 좀 집중되지도 않고요. 막 질서가 혼돈, 머릿속에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거죠. 이거는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뭔지 모르는 상태에 빠진 거니까, 말 그대로 자동차를 타고 빠진 거니까 이건 불장난이구나 라는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혼란이 너무 힘들었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너무 순진하고 어리잖아요. 순진하고 되게 보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했다라는 거, 잘못 선택하고 실수. 근데 사실 그거 너무 참 이기적이고 차가운 생각이죠. 사랑을 실수했다 생각하는 거 정말 그거 되게 상처고 아픔이에요. 그게 상대한테도 그렇고요, 나한테도 그렇고. 근데 그게 확실히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 나 실수했다 어떻게 하냐 이런 거에 정말 많이 심적인 방황을요, 정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망가진 사람이고 막 이게 뭘까, 실패자에다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순결의식? 너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손만 잡으면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결혼해야 됐다는 의무감으로 버텼어요. 결혼을 손을 잡았기 때문에 손만 잡았겠어요. 성인인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 스스로 올가매고 하면서 모든 일에서 집중을 못하고요. 이 천사 머리카락 잊혀보니까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칠하다 보니까 되게 멋있어요. 되게 스타일링이 좋은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과정에서 혼자만의 성장을 좀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첫사랑 군대를 갔었거든요. 20대 초반에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되게 정말 지고지순하게 기다렸어요, 사실. 예. 근데 참 그건 저의 이제 그때의 로맨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폭 빠져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거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냥 저한테요.
저를 이게 미안하지만,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진 않았어요. 행복했다면 그걸 유지하려고 했겠죠. 전혀 행복하진 않았고, 그렇다고 화내고 뭐 용서를 못한다 이건 아니고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헤어진 거고, 그때라도 그 솔직한 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줬었던 제 자신을 칭찬하죠. 네, 칭찬합니다. 왜냐면 그것만큼 자신을 존중하는 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프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날 아프게 하고 하지만 적어도 나를 속이지는 말자. 그 생각이 저한테 더 컸던 것 같아. 그때 몰랐어요. 그냥 아닌 것 같아. 아닌 게 맞아. 라고 막 아닌 게 맞아. 왜? 아까 이제 시너지라 했잖아요. 그 사람하고 살아가면서 저한테 좋은 시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도 하나도 없고, 저는 그 사람에게 서로 우리가 좋은, 너무 이런 식의 연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그냥 뭐 사랑하면서 거기에 빠져있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의미 있는 활동이라든가 의미 있는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 친구는 제가 자꾸 자기를 무시한다라든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질투에만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저보다 그 사람을 더 저를 사랑했던 거예요. 저는 질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사랑을 모르니까 질투를 안 했어요. 못한 거죠. 질투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때는 사랑을 할 줄 몰라서.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 서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에는 서로 너무 역부족이었던 거죠. 예, 미숙했어요. 서로 미숙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똑똑했더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왜 이해를 못하는 걸까? 뭐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했으면 좋을 텐데, 전 그 친구가 대화가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이런 게 이제 우선이죠.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할 수 없었던 원인 중에 가장 큰 건 지금도 이제 그렇잖아요. 제가 가르치려는 말투가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융통성 없고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하고 한 것들이 그 친구한테 상처가 됐겠죠.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도 뭐 제가 잘난 건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땐 조금 외모가 좀 그래도 인기형이었기 때문에 내 말에 지금은 뭐 지금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선호할 수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날씬하기도 하고 네. 넘어가고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 주변에서 막 네가 더 아깝다느니 어쩐다느니 막 이러고요. 그걸 상대 모를 리가 없겠죠. 예, 6번 연인 카드는요, 방해꾼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방해가 되기도 해요. 그 사랑에. 그러니까 뭐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요, 아빠일 수도 있고, 나를 너무 아끼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왜 친구들 꼭 내 엄마 아빠 같은 친구도 있잖아. 나 너무 잘 챙겨주는 그런 친구들이 야, 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왜? 막 이러는데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별로 욕심이 없어서 별로 따지질 않거든요. 그리고 저를 스스로 챙길 줄을 몰라요. 그런 제가 그냥 무작정 그냥 그 사람의 욕심에, 그 사람의 사랑의 욕심에, 탐욕에 좀 휘둘리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친구들이 체크를 해준 거죠. 응?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러던 와중에 그거를 몰랐다가 그걸 알게 됐는데, 그러던 와중에 또
또 저도 그걸 인식하게 됐고요. 그래서 요 뒤에 여자분 나무를 치려다 보니까 나무 색깔이 틀리죠? 모양이 틀린데 나무 색깔도 틀리네요. 색깔이 여긴 조금 더 검정색에 가깝고 여긴 좀 더 갈색, 진짜 나무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글이글 불타고 있고 이쪽에는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녀의 서로 다른 차이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나무를 칠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악과 나무는 에덴 동산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보면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요 더 실리주의고 현실주의고 실속을 좀 더 따지는 게 있어요. 속물이라고요, 속물. 그거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을 따져야죠, 먹고 살려면. 그리고 자기가 보호받으려면 적어도 능력 있는 사람을 갖고 만나야지. 능력 있다라는 게 저는 그래요. 꼭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전 그게 너무 답답한데,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막 목도 또 흥분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요.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능력도 능력이잖아요. 응? 마음의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리고 내 사람 내가 아껴야지. 그냥 아껴야지 하면서 마음의 능력을 제대로 성장시키지도 않은 채 땡깡 부리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여자고 남자고 그냥 구분 없이 공통적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 언급한 그 부부도 서로 미숙해요. 근데 한 분은 그 미숙함을 성숙함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진 분이시고, 한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성숙해서 이제 서로를 배려하고, 배려는 안 하더라도 알려고 하고, 알려하고 다투더라도 좀 서로를 알아가야지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알려하지 않는 잘못도 있고요. 또 그걸 너무 죽어라 덤벼서 싸우려는 것도 잘못이 있겠죠. 그거는 제 과이긴 한데, 달려들어서 싸우는 거는 알기 위해서. 예, 저 성질 나죠? 급해서 못 봐요. 예,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면 그때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는 건데, 저는 이 경우를 역으로 겪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회피형이었어요. 그냥 회피형이고 평등주의, 평화주의. 이 대표가 평화예요. 평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걸 너무 싫어하고, 싸우면 저는 끝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주의, 평등주의 싸우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피하기만 했는데, 그게 사람을 엄청 애태우고 속 태우게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걸 몰라서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모든 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었는데, 그걸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또 알려주라고 이렇게 이 업을 하게 됐네요. 그러지 마세요. 나처럼 아프지 마세요. 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많이 아파요. 그러니 굳이 아프지 않아도 된다면 아프려고 하지 마세요. 뭐 그런 의미? 예,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서 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속사정들이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게 이제 사람을 돕고 할인하는 업이겠죠. 이 기인이 되죠. 내가 이것들을 겪지 못해서 아팠던 것들을, 이게 꼭 내가 경험한 자가 아니더라도
경험 안 해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잖아. 타고나서 지혜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또 할 수 있겠죠. 이런 일을. 그러니까 모든 정답은 없는데 너무 따지지 맙시다. 응? 전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전 젊은 분들 막 공부 스스로 마음 공부하고 해서 타로 읽고 하시는 거 보면요.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요. 왜냐면 그들의 아픔, 자기 그 수준에서 자기 그 안에서요 최대한 아파봤기 때문에 그런 리딩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로 그분들은 각자 자기의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들을요 되게 진실하고 진심으로 성찰하고 그러니까 통찰 아니죠. 너무 그건 통찰 단계는 예, 직시 적어도 솔직하게 직시는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자기의 아픔이나 이런 거 솔직하게 직시하고 바라보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통찰한 사람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진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고 경험은 없다 치더라도 이미 그분들은 엄청나게 성숙의 가능성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이 어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문제는 그래도 책으로 보고 책으로 읽고 간접 경험을 하고 그것과 내가 현실에서 맞닥뜨려서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겪으면서 뼈 때리게 진짜 경험하는 것은요 인생 살면서 계속인 것 같아요. 계속 저도 작년 올해 끝났다 생각했던 아픔이 다시 와갖고 정말 고생했거든요. 근데 많이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냐면 저는 정말 사실 제가 나이도 있고 이제 저 정도면 정말 산전수전을 겪었다라고 해도 말을 뭐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현업에서 이런 일을 이 지식적인 기반이 좀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됐어 왜 할머니처럼 아이고 됐다 다 산 사람처럼 난 다 아는 것처럼 했었는데 그래서 상담을 열심히 했었어요. 이렇고 저렇고 정말 잘난 척하고 다 아는 것처럼 다 하고 몰랐더라고요. 또 몰랐더라고요. 예, 그 모름을 또 다시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사실 초심으로 들어가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되거든요. 뭐 인기를 얻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해지고 사실 건방질 수도 있겠지만 저 은근히 유명해요. 은근히 예 산당적으로는 은근히 유명해요. 저 유튜브 막 저희 손님들이 자꾸 선생님 유튜브 하세요. 선생님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막 왜 안 하세요? 막 선생님 하면 저 볼 거예요. 막 그랬는데 저 지금 아무한테도 거의 아예 이제 아직 안 알리고 있거든요. 뭐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봤는데 뭐 실망 이런 것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거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목적이 아니었었던 거였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작년부터 1년 동안 계속 망설였던 게 지금 이제 유튜브 직접 하니까 그 의미를 제가 다시 이제 찾게 됐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안다고 착각하고 그리고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또 이게 그거였다고 생각하고 묻어버렸던 고착되고 매너리즘으로 빠졌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다시 한번 직시하고 다시 한번 보면서 또 다른 그렇게 변형된 어느 순간 또 성장하고 또 변형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면 할수록
아, 너가 이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리고 네가 안다고 했지만 이거를 또 모르고 혼자 또 경거망통하고 있었구나, 이거 막 느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의 대화를 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면서 점점 아, 남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뭐 이런 거 또 많이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제 어떻게 삼천포로 빠져서 제 얘기로 넘어갔는데, 처음에 그분이 왔을 때는 죽고 싶은 마음으로 오셨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부인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사랑했는데,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계속 그러는 거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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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던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나 너 떠날지도 몰라, 안돼 안돼 안돼. 그것도 모르고 이 철없는 부인은 계속 단도직 칼로 찔러낸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이 되게 남자답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분 내면에 있는 여린 면을 못 본 거죠. 근데 진짜 사랑한다면 살펴야 돼요. 정말 반성해야 돼요, 그거는. 근데 이 여자분은 그냥 자기밖에 몰랐던 거예요. 내가, 나. 왜? 이 남자분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줘서 결혼을 해준 거니까. 네가 날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였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예. 근데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완전 자뻑의 나르시시즘에 모자랐다고, 당연히 네가 날 사랑해야지, 막 이런 걸로. 다 다르겠죠. 그분 부인 마음은 누구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부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간 애착에 대한 약간 좀 갈증 갈망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태에서 이분을 만나서 너무 따뜻한 사랑, 예쁜 사랑을 받아보니까 처리를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예, 사실 저랑은 완전 틀려요, 이분은. 케이스는. 여긴 되게 예쁜 사랑을 하면서 결혼을 하신 건데, 남자분이 너무 예쁜 사랑을 해주니까 여자분이요, 면역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러브는 그래요. 너무 예쁜 사랑을 해서 면역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사랑을 극복하는 방법을 연습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상처만 너무 많이 받아버린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 결국에 원망을 하는데, 이 남자분은 원망을 안 하려고 계속 이렇게 이 모습처럼 로맨스를 지키려고, 그리고 여자분도 그러고 싶었던 거죠. 성숙을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서 먼저 성숙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게 어찌 보면은 남자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맘 먹고 상담을 요청을 한 거죠. 왜냐면 모태신앙 교회 교인이었고, 예,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은 어떻게든, 근데 이미 저한테 왔을 때는 그분이 자기가 차를 몰면서도 스스로 브레이크를 안 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좌절하는 상태로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먼저 남자분을 먼저 달랬는데요. 그 마음이 안정이 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 발전한 관계를 제가 이제 좀 봤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왜냐면 그 러브 이야기는 거기까지예요. 러브 이야기는. 자,
제가 이 얘기 들으면 좀 더 현명하시고 성숙하신 사랑을 하시는 분들은 아우 그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그러면 되겠네 라는 어떤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래서 멈출 줄을 몰라요. 뭐 잘 알아요. 내가 너 잘 알아. 그러니까 당신 말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상담하면서 깨달은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얘기한 건데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내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여기까지면 이 문제 안에서 해결해 드리는 게 상담자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딱 6번의 문제까지 사랑의 문제까지만 다뤄보기로 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전차에서 나오게끔 제가 또 준비를 해서 오늘은 좀 분위기 있게, 이게 조명도 잘 안 보이시죠? 예, 좀 저녁에 밤에 한번 찍어볼 수 있게 노력은 해볼게요. 제가 자신은 없어요. 일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의 촛불 같은 체력이 언제 이게 다운되고 정말 저도 안타까워요. 저는 젊을 때는 명동거리를 그냥 7시간씩 걸어 다니곤 했는데 예, 그래도 지치지 않고요. 그리고 춤추는 곳 가서 밤새 놀고, 그리고 제가 이제 CF나 이런 쪽을 찍었었기 때문에 그쪽 촬영장에서 밤새 촬영하고도 그때 투잡을 했었거든요. 회사 가서도 어쨌거나 버티고, 화장실 가서 잠깐 자도 회복되고, 물론 그래도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체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좀 그러다가 한 번씩 좀 많이 아팠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약 먹고 버티고 막 하늘에 어지러워갖고 이렇게 막 누워있으면요 누가 제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끌어내리는 막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그럴 정도로 혈압이 낮아서 피로가 쌓이면 좀 심각하게 좀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외에는 그래도 버텼는데, 지금은 어제 4시간 정도 좀 길거리 헤매고 그랬다고 산책한 건데 스트레스 받진 않았거든요. 어차피 상담이 요즘 별로 없으니까 이참에 운동 좀 하자, 산책 좀 하자 그랬는데 하긴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네요. 자, 이제 오늘은 아침입니다. 나에게 좋은 메시지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찾아라라고 나왔어요. 전문가는 사서 고생하며 타인의 지원과 전문 지식 찾기를 거부하며 애쓰는 것을 좋아한다. 아까 책에서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너를 위해서야. 그런 분들 약간 엑스퍼트 같은 기질 있으세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게 기질상 저도 그렇거든요. 그냥 잘하고 싶고 완벽해서 완벽해가 아니라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전문가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요 되게 자기 자신한테 냉담하고 냉정하고요 엄격해요. 되게 슬픈 분들이에요. 저도 슬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라지 마시고, 근데 안 나무라면요 사실 깨지지가 않아요. 저도 깨지고 깨트려줘서 이걸 알게 된 거죠. 기대는 법. 내가 오만이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지만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게 잘 보이려고 한다라는 게 정말 인정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러려고 했던 것들이 그것 또한 오만의 마음이었구나.
예, 내 능력이 안 되는데 껴안으려고 했던 거, 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어찌 보면은 출발점은 오만과 어떤 과시라든가 그런 마음의 산물이었구나. 저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런 저는 용서했어요. 너 그래, 너 오만한 거를 네가 스스로 인정해라. 그래서 제가 스스로 네,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저는 인정을 했어요. 왜냐면 맞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게 그거라면 단지 내가 그것에 지금 위치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똑바로 보는 거죠. 주제 파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나쁜 의미로 자꾸 나쁜 감정을 넣어서 주제 파악 좀 해. 이렇게 해서는데 너 자신을 알라 주제 파악 똑같잖아요. 내가 지금 나로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람인지 먼저 체킹을 해야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잖아요. 책 읽다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생각은 과거와 미래일 뿐이에요. 현실은 지금의 나는 지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거를 자꾸 이상향이라든가 혹은 과거의 못나은 모습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춰서 내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래야 돼. 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지금 이게 있네? 이거 하자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럼 내가 지금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잘난 사람, 너무 잘하는 사람이 아닌 지금 나의 한 단계 정도만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스승이자 나의 파트너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의 귀인이자 도반이자 소중한 사람이니까 너무 큰 거, 너무 거대한 거 이런 거보다는 그럼 자 봅시다. 여기서 전문가를 찾아라. 누가 전문가일까요? 나를 잘 알고 적당히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자 전문가가 아닐까. 예. 전 억울한 거 많아요. 전 그래서 되게 누구든 스승으로 알고 따르려고 하는데 자꾸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을 모르는 게 과소평가도 사실은 오만이거든요. 저는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제대로 아무것도 아닌 저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부작용은요, 또 과소평가가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 자신을 스스로 재평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거 함께 해요. 저도 매일매일 유튜브 이걸 하면서요, 제 자신이 지금 타로이스트로서 어느 정도인가, 상담사로서는 또 어느 정도인가, 인간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이루고 있나, 지금 이거를 지금의 now라고 그러죠? 항상 바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할 겁니다. 일단 기본 78장을 다 할 때까지는요. 자, 그래서 자아는 동제력을 갖고 있고 약함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약한 모습이란 것을 모른 채 버티고 소모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버티고 이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같은 때는 웬만하면은 그냥 가세요. 저희 의사 선생님 저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아프면 그냥 가라고, 오세요. 버티고 키우지 마시고 민폐 끼치지 마시고 이런 경우 치통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 치통이 진정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고통받는다면 의사를 방문하래요. 의사한테. 저도 몸이 좀 안 좋을래나? 당신 차가 고장나면 견인 트럭을 요청하고 차량을 목적지까지 밀고 싶으면 이때 이제
성령은 망설임이나 판단 없이 도움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다른 이들의 지원과 도움을 자유롭게 구한다고 해요. 이것은 인생을 더 편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당신과 빛을 공유할 수 있게 나누는 것이고, 현재 당신의 경험에 한계 있고 약간의 원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인정해야 된다도 되고, 인정하면 좋다라도 되겠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세요. 기아에게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고문, 카운슬러, 교사, 가이드 또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전문가의 약간의 도움만으로도 자의 거짓 자존심이 현재를 통해 고통을 당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시대에 고르지 않은 불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귀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6번 카드는 귀인의 도움을 받고 또 귀인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서로 상호보완으로 되어주고 해주고 주거니 받거니 그게 누구건 간에 공평하고 평등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도움받는 거를 자존심 상해하는 것은 그 또한 자만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부족한 거는 내 스스로 제가 이걸 부족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야지 사랑하죠. 내가 나를 필요로 해야지 사랑해주는 거잖아요. 난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거 자존심으로 됐는데 그거 정말 안 좋더라고요. 네, 오늘도 혹시 필요한 일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전문가인데요, 잘난 게 전문가가 아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인증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인기를 뜻하는데, 인기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음식점도 사람 많은 데 가면은 성공할 위험이, 그러니까 실패할 위험도가 좀 낮죠. 그래서 사람 많은 곳을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손님이 많은 곳이라면 그래도 그만큼 그분들이 그쪽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걸 테니, 예, 그런 데 가서 한번 나도 여기 한번 껴볼까? 오늘은 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꾸 말이 끊어질 겸 막 계속 이어지네요.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누군가, 그게 저의 손님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이야기 아직까지는 없는데, 예, 늦게라도 항상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랑을 드릴,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실 그분, 누군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한 분이라도 누군가 기다리면서 하루를 한번 지내보겠습니다. 예, 조금 더 부족한 거는 블로그, 저희 칼린의 타로연구소 블로그에서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번 보시면 좋고요. 오늘도 예쁜 하루,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